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타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에서는 2.6%, 그리고 S&P 500에서는 1.5% 반등을 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크인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연준의 발언이 이제 종료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됐고, 좋은 점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시사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경제지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7월 민간 일자리가 반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이날 하락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 상승에 영향을 줬었는데요. 바로 저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쪽에서 3분기 국채 발행 현상을 유지한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국채가 떨어졌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 특징주로는 엔비디아 강한 반등을 줬고요. AMD 어제 시간의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오늘 시장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퀄컴 그리고 휴메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4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6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1번과 3번이 살짝은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HBM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가 하면 12만 전자가 갈 수 있다, 이런 쪽이 내용이 나오면서 어떤 쪽으로 내용이 흐르고 있는지 두 개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5bp 올랐던 일본은행에 대한 흐름도 있습니다. 추가 인상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2차 합병에 대한 흐름, 얘기들,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SK와 LG U+, 그리고 다날에 대한 팀원 회생 신청 얘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BNK 금융지주 이렇게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제 좋은 실적이 나오게 난 다음에 3.5% 상승했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고요. BNK 금융지주는 계속해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어제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렸었는데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포스코 홀딩스에 이어서 오늘은 에코프로 BM을 보는데 역시 홀드 의견, 목표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전망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어둡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0.2%, S&P 1.5%, 나스닥 2.6%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연준에서는 금리 동결, 9월 인하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한 점을 좀 추가를 해야겠는데요. 4.2% 올랐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암살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고 이란과 하마스 간의 이런 중동 리스크 고조가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자, 헤드라인 첫 번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연준이 8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시장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9월과 관련된 논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연준은 FOMC 회의 이후에 나온 성명을 통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계속해서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특히 노동시장이 계속 냉각되는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줬었고요.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는 최고치까지 상승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1%, 그리고 연내 3회 인하 가능성은 69%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하는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바로 노동지표가 되겠습니다. 7월 민간 일자리가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급여정보회사 ADP에 따르면 7월 신규 민간 일자리 건수가 12만 2천 개가 나오게 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차드스는 임금 성장이 둔화하면서 노동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가가 만약에 다시 상승한다면 그것은 노동시장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이날 보고서 발표 이후에 주가 지수에 연계된 선물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31일 미국 재무부가 3분기 국채 발행 물량을 2분기와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1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1,100억 달러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1,25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해 14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무부 쪽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차입 규모를 고려할 때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분기 동안 명목 쿠폰 또는 FRN 경매 규모를 늘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대규모 연방 재정 적자를 고려해서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지침을 수정할 가능성을 점쳤었는데 기존 지침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2bp 오르면서 내리게 되면서 4.098%까지 뚝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우선 엔비디아부터 보시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하락에 따른 되돌림도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수요는 늘고 그리고 최근에 말하고 있는 경쟁에 대한 그런 걱정들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서 지금 딱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탑픽 종목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12.8%나 급등하면서 회복을 강하게 해줬고요. 주당 117달러 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7시 기준으로 2.1%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AMD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시간에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호실적에다가 이날은 신제품 발표 일정까지 공유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브로드컴, TSMC, ASML, AMAT 모두 다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4.3% 올랐고요. 시간 외에 0.2%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퀄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산업 회복을 시사했다라는 걸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간 외에서 지금 장중에 8.3%, 시간 외에서 6.4%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180달러 95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실적 발표가 시간 외에 많이 나왔는데 메타, 램 리서치, ARM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근데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왔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전부 다 떨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메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쪽이 되겠는데요. 비용 증가가 걱정이 되게 되면서 급락했습니다. 2분기 후반부터 예상보다 높은 환자 입원 수 때문에 매출이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날 휴메나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CVS 헬스 모두 다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날 장중에 10% 급락하면서 떨어졌고요. 시간에서 약간의 반등을 주면서 추가 하락은 없는 상황입니다.